처음엔 그냥 청소부인 줄 알았다. 매일 오후 6시 사무실 불이 하나둘 꺼질 무렵이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여자. 회색 작업복에 고무장갑을 낀 채 폭도 구석구석을 조용히 닦아내는 모습. 나는 그녀를 딱 2번 똑바로 본 적이 있었다.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쳤을 때, 한 번은 야근하다가 폭도에서 스쳐 지나갔을 때. 그녀는 고개를 숙인 채 묵묵히 일할 뿐이었고, 나 역시 그저 수많은 빌딩 청소 노동자 중 한 명으로만 여겼다. 그런데 오늘 모든 게 달라졌다. 도연아, 오늘은 무릎 괜찮니? 복사기 앞에서 서류를 뽑고 있던 내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 나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다. 그 여자였다. 청소 카트를 밀고 있던 그녀가 나를 보며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 아니, 웃는 게 맞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 같기도 하고 그냥 무표정한 것 같기도 했다. 네? 저한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 내 왼쪽 무릎 말이야. 어릴 때 계단에서 넘어져서 다쳤잖아. 비 오는 날엔 아프다며? 순간 숨이 멎었다. 왼쪽 무릎. 초등학교 3학년 때 학교 계단에서 미끄러져 다친 곳. 뼈에 금이 갔었고 지금도 날씨가 흐리면 욱신거린다. 그런데 그걸 이 여자가 어떻게 알지? 나는 회사 동료들에게도 말한 적 없는데, 가족과 오랜 친구들만 아는 사실인데 어떻게 그걸 아세요? 알지. 나 너 오래 봤어. 그녀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마치 당연한 일이라는 듯. 청소 카트의 손잡이를 천천히 쓰다듬으며 한 걸음 다가왔다. 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등이 복사기에 닿았다. 오래 봤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너 어릴 때부터 봤어. 초등학교 앞 문방구에서 사탕 사 먹던 것도 기억나. 중학교 때 첫사랑한테 고백했다가 차인 것도. 고등학교 때 아버지랑 크게 싸우고 집 나간 날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건 우연이 아니다. 누군가 내 과거를 캐낸 건가? 아니면 정말로 이 여자가 나를 줄곧 지켜본 건가? 왜 저를 지켜본 거예요? 그냥, 그냥이요? 응, 그냥. 재미있어서.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은 채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엔 감정이 없었다. 호기심도 아기도 애정도 없는 텅 빈 눈. 마치 실험실의 연구원이 페트리 접시 속 세균을 관찰하듯 그렇게 나를 보고 있었다.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손에 든 서류가 바닥에 떨어졌다. 그녀는 그것을 주워주지 않았다. 그저 청소 카트를 밀며 천천히 복도 저편으로 사라졌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집에 돌아가서도 잠들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다. 그 여자는 누구지? 왜 날 알지? 혹시 스토커? 아니면 과거에 내가 잊어버린 누군가? 핸드폰을 켜서 회사 인사팀에 전화를 걸까 하다가 멈췄다. 뭐라고 설명하지? 청소하시는 분이 제 과거를 알고 있어요 라고 말하면 누가 믿을까? 오히려 내가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것 같았다. 그녀는 내일도 나타날까? 또 무슨 말을 할까? 그리고 그녀가 아는 건 대체 어디까지일까? 나는 이불을 머리까지 끌어올렸다. 창문 밖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방을 비췄다. 어둠 속에서 나는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누군가 나를 알고 있다는 두려움. 그것도 아주 오랫동안. 난 재벌가 외동아들로 자랐다. 집은 넓었다. 거실만 해도 일반 아파트 한 채 크기였고 정원엔 분수가 있었다. 하지만 그 넓은 집은 늘 조용했다. 아버지는 바빴고 엄마는 없었다. 정확히 말하면 기억나지 않았다. 내 엄마는 널 버리고 도망갔다. 다시 찾지도 마라. 아버지가 처음 그 말을 한 건 내가 7살 때였다. 유치원 학예회에서 친구들이 엄마 손을 잡고 가는 걸 보고 울었던 날. 아버지는 서재에 앉아 서류를 보다가 차가운 목소리로 그렇게 말했다. 그날 이후로 나는 엄마에 대해 묻지 않았다. 엄마에 대한 기억은 흐릿했다. 아니, 거의 없었다. 가끔 꿈에서 부드러운 손길이 느껴질 때가 있었지만 깨고 나면 그마저도 사라졌다. 남은 건 미움뿐이었다. 나를 버린 사람. 아버지조차 찾지 말라고 한 사람. 그렇게 20년을 살았다. 그런데 그 여자가 나타난 뒤로 이상한 일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회사에 입사한 지 2년. 매년 내 생일날이면 책상 서랍에 작은 선물이 들어있었다. 처음엔 동료들의 장난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아무도 인정하지 않았고 선물엔 이름도 메시지도 없었다. 첫 번째 선물은 작은 목각 인형이었다. 토끼 모양의 손바닥만 한 인형. 어릴 적 내가 좋아하던 캐릭터와 똑같았다. 두 번째는 손수건이었다. 흰색면 손수건에 작은 자수로 내 이니셜이 새겨져 있었다. 세 번째는 낡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엔 어린아이가 있었다. 3살쯤 되어 보이는 작고 통통한 아이가 놀이터 그네에 앉아 웃고 있었다. 나였다. 분명 나였다. 그런데 이 사진을 난 본 적이 없었다. 집에도 없었고 아버지도 보여준 적 없었다. 누가 이런 걸 넣어둔 거지? 그때마다 궁금했지만 깊이 파고들진 않았다. 바쁜 일상에 묻혀 그냥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잊어버렸다. 하지만 이제 그 여자를 만난 뒤로는 달랐다. 혹시 그 선물들을 준 사람이 그녀였을까? 다음날 나는 일부러 일찍 출근했다. 청소 시간에 맞춰서. 6층 복도 끝에서 그녀를 발견했다. 여전히 회색 작업복을 입고 걸레질을 하고 있었다. 저기요. 그녀는 고개를 들었다. 표정 없는 얼굴. 어제와 똑같았다. 어제 하신 말씀 진짜예요? 저를 정말 어릴 때부터 봤다는 게? 응, 그럼 제 생일마다 선물 넣어둔 것도 당신이에요? 그녀는 잠시 침묵했다. 걸레를 양동이에 헹구며 천천히 입을 열었다. 맞아. 내가 넣었어.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왜요? 왜 그런 걸 하는 거예요? 너한테 주고 싶어서. 이유가 뭔데요? 당신 누구예요?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한 걸음 두 걸음 다가왔다. 나는 이번엔 물러서지 않았다. 답을 듣고 싶었다. 나, 그녀의 목소리가 잠깐 떨렸다. 아주 미세하게. 하지만 분명히 들렸다. 나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오래, 더 가까이에 있었어. 무슨 소리예요? 도연아, 넌 내 엄마가 널 버렸다고 배웠지?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다. 엄마. 그녀가 왜 엄마 얘기를 꺼내는 거지? 그건 관계 없잖아요. 관계 있어. 아주 많이. 그녀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접혀서 구겨진 오래된 폴라로이드 사진. 내가 받았던 그 사진과 비슷해 보였다. 이거 봐. 사진 속엔 두 사람이 있었다.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여자. 아이는 나였다. 그럼 여자는? 이 사람이 내 엄마야. 숨이 막혔다. 사진 속 여자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젊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런데 그 눈매가 그 인매가 어딘가 익숙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봤다. 세월이 흐르고 고생으로 주름이 졌고 손은 거칠어졌지만 설마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다만 눈가에 작은 눈물 한 방울이 맺혔다. 내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등을 기댔다. 엄마. 예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주 천천히. 미안해. 도연아, 늦어서 정말 미안해. 내가 믿었던 모든 진실이 무너졌다. 엄마는 날 버리지 않았다. 도망가지 않았다. 그녀는 여기 있었다. 내 곁에 청소부로 위장한 채 나를 지켜보며. 그날 이후 3일 동안 나는 그녀를 다시 보지 못했다. 회사에 출근해서 6층 복도를 배회했지만 청소 카트는 보이지 않았다. 다른 청소 직원에게 물어봤지만 김하연 씨? 오늘 안 나오셨는데요? 라는 대답만 돌아왔다. 김하연. 그게 그녀의 이름이었다. 나는 잠을 잘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 찼다. 왜 엄마는 청소부로 일하고 있었을까? 왜 나한테 말을 걸지 않았을까? 왜 14년 동안이나 정체를 숨겼을까? 그리고 아버지는 왜 거짓말을 한 거지? 답을 찾아야 했다. 나는 회사 전산팀에 연락했다. 출입 기록 시스템 점검 좀 해주세요. 보안 강화 차원에서요. 전무 아들이라는 직함은 이럴 때 유용했다. 전산팀장은 의심 없이 승인했고 나는 지하 서버실에 접근할 수 있었다. 오래된 모니터 앞에 앉았다. 직원 출입 기록 데이터베이스. 검색창에 김하연을 입력했다. 결과가 떴다.
이름 김하연. 직급 청소 용역 직원. 입사일 2010년 3월 2일. 출입 기록 5110건. 5110건? 14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출근했다는 뜻이었다. 주말에도 공휴일에도. 나는 스크롤을 내리며 기록을 하나씩 확인했다. 2010년 3월 2일 출입시간 오전 6시. 2010년 3월 3일 출입시간 오전 6시. 2010년 3월 4일 출입시간 오전 6시. 끝없이 이어지는 기록들. 한 번도 빠진 날이 없었다. 감기로 쉬지도 명절에 고향 가지도 않았다. 마치 의무처럼, 아니 사명처럼 매일 출근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출입 기록 옆에 작은 메모란이 있었다. 보통은 비어 있거나 청소, 야간 근무 같은 단순한 업무 내용만 적혀 있었다. 하지만 김하연의 기록에는 다른 내용이 있었다. 나는 최근 기록부터 확인했다. 2024년 12월 10일 출입 사유 아들 생존 확인. 2024년 12월 9일 출입 사유 아들 생존 확인. 2024년 12월 8일 출입 사유 아들 생존 확인. 손이 떨렸다. 스크롤을 위로 올렸다. 1년 전, 2년 전, 5년 전, 10년 전. 모든 기록에 똑같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아들 생존 확인.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14년 동안, 5110일 동안 그녀는 매일 이 회사에 와서 나를 확인했다. 내가 살아있는지, 무사한지, 그저 숨쉬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청소부로 위장한 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왜? 중얼거리는 내 목소리가 텅 빈 서버실에 울렸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을까? 그냥 나한테 와서 엄마야라고 말하면 안 됐던 걸까? 왜 14년 동안 숨어서 지켜봐야만 했을까? 나는 더 깊이 파고들었다. 출입 기록뿐 아니라 급여 기록, 계약서, 추천인 정보까지 모두 열어봤다. 그리고 발견했다. 김하연의 급여 지급 계좌. 그 계좌의 명의는 김하연이 아니었다. 다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선우재단 특별관리팀. 선우재단. 우리 집안이 운영하는 자선재단. 표면적으로는 장학금과 복지 사업을 하지만 실제로는 가문의 각종 민감한 일을 처리하는 곳이었다. 아버지가 직접 관리하는 조직. 이게 무슨? 급여 지급 내역을 확인했다. 김하연은 일반 청소직원 월급의 3배를 받고 있었다. 그것도 14년 동안 꾸준히. 그리고 계약서 특이사항란에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대상자와의 직접 접촉 금지. 관찰 및 보고 업무 한정. 대상자. 나였다. 그녀는 나를 감시하도록 고용된 거였다. 아버지가 시킨 거였다. 나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다리에 힘이 없었지만 걸어야 했다. 아버지를 만나야 했다. 진실을 들어야 했다. 서버실을 나와 엘리베이터를 탔다. 최상층 전무 집무실로 가는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머릿속이 복잡했다. 엄마는 왜 이 제안을 받아들였을까? 왜 아버지는 그녀를 고용해서 나를 감시하게 한 걸까? 그리고 왜 14년 동안 이 사실을 숨긴 거지?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다. 폭도 끝 아버지의 방. 문 앞에 섰다. 손을 들어 노크하려는 순간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김하연이 아들한테 말했다고? 그럼 계약 위반이잖아. 아버지의 목소리였다. 처리하세요. 이제 필요 없어? 심장이 멎었다. 처리? 무슨 뜻이지? 나는 문을 팍 차고 들어갔다. 아버지. 아버지는 전화를 들고 있었다. 나를 보자 표정이 굳었다. 도연아, 노크도 안 하고. 엄마 어디 있어요? 침묵. 엄마가 어디 있냐고요? 아버지는 천천히 전화를 끊었다. 책상에 기대어 나를 바라봤다. 알아버렸구나. 엄마를 고용한 게 아버지였어요? 14년 동안 날 감시하게 한 것도? 감시가 아니라 보호였어. 무슨 소리예요? 도연아, 아버지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몰라야 할 것들이 있어. 내 엄마가 왜 떠났는지, 왜 돌아올 수 없었는지, 그리고 왜 내가 그녀를 내 곁에 두되 내가 알지 못하게 해야 했는지. 그게 뭔데요? 아버지는 대답하지 않았다. 다만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이제 시작됐어. 내가 알아버렸으니 더 이상 숨길 수 없겠지. 그 순간 내 핸드폰이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았다. 도연아,
엄마의 목소리였다. 떨리고 급했다. 도망쳐. 지금 당장. 무슨 소리예요? 왜 도망쳐요? 설명할 시간 없어. 내 아버지가 날 제거하려고 해. 그리고 너도 위험해. 전화가 끊겼다. 나는 아버지를 돌아봤다. 그는 여전히 창밖을 보고 있었다. 차갑고 무표정한 얼굴. 아버지, 이게 무슨 짓이에요? 도연아, 앉아라. 앉으라고요? 지금 엄마가 위험하다고 했는데. 그 여자는 내 엄마가 아니야. 순간 모든 게 멈췄다. 뭐라고요? 아버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나 책장으로 걸어갔다. 서랍을 열고 낡은 파일 하나를 꺼냈다. 내게 던지듯 건넸다. 읽어봐. 떨리는 손으로 파일을 펼쳤다. 가족관계 증명서,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서류들이 쏟아졌다. 출생증명서. 이름. 선우도연. 모. 김수연. 생년월일 1995년 8월 14일. 사망진단서. 성명 김수연. 사망일 1995년 8월 15일. 사인. 산후합병증. 내 생일 다음날. 엄마는 날 낳고 하루 만에 죽었다. 이게 뭐예요? 내 친엄마는 김수연이야. 너를 낳고 세상을 떠났어. 산후출혈이 심했고 병원에서 손 쓸 시간도 없었지.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그럼 그 여자는 김하연. 내 엄마의 동생. 내 이모야. 이모. 사진 속 여자가 떠올랐다. 그녀가 보여줬던 사진. 이게 내 엄마야라고 말했던 그 사진. 거짓말이었다. 아니, 반쪽짜리 진실이었다. 사진 속 여자는 김수연, 내 친엄마였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자신이 엄마인 척했다. 왜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모라면 왜 엄마라고 했어요? 그건 나도 모르겠다. 하지만 하연은 처음부터 선을 넘었어. 계약은 단순했어. 너를 멀리서 지켜보고 안전한지 확인하고 보고만 하면 됐어. 그런데 그 여자는 내게 접근했고 정체를 밝혔어. 계약 위반이야. 계약이요? 이모를 고용한 게 아버지였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엄마가 죽은 뒤 하연이 찾아왔어. 울면서 애원했지. 조카를 보게 해달라고, 멀리서라도 지켜보게 해달라고. 나는 거절했어. 하지만 그 여자는 포기하지 않았어. 한 달 동안 집 앞에서 기다렸고 매일 편지를 보냈어. 그래서요? 그래서 제안했지. 조건부로 내 곁에 있게 해주겠다고. 대신 절대 내게 정체를 밝히지 말 것, 직접 접촉하지 말 것, 그저 관찰만 할 것. 그리고 매달 보고서를 제출할 것. 보고서요? 내가 건강한지, 학교에서 문제는 없는지, 친구는 잘 사귀는지, 그런 것들. 손이 떨렸다. 14년 동안 이모는 나를 보고서로 기록했던 거였다. 관찰 대상으로. 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냥 이모라고 소개해주면 안 됐나요? 안 돼. 너는 몰라야 했어. 왜요?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내 엄마가 죽은 건 사고가 아니야, 도연아. 무슨 소리예요? 선우가는 많은 적이 있어. 사업적 경쟁자들, 정치적 반대 세력들. 내 엄마가 죽던 날 병원 의료진 중 한 명이 돈을 받고 수혈을 늦췄다는 정황이 있었어. 확실한 증거는 없었지만 나는 알고 있어. 누군가 의도적으로 내 엄마를 죽인 거야.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래서 저한테 엄마가 날 버렸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 너는 엄마 없이 자라야 했어. 엄마에 대한 기억도 애정도 없이. 그래야 안전했어. 만약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이모를 따르게 되면 너도 표적이 될 수 있었어. 그럼 이모는 왜 청소부로? 하연이 원했어. 그 여자는 내 곁에 있고 싶어 했어. 그래서 청소 직원으로 위장 채용했어. 돈도 넉넉히 줬고 안전도 보장했어. 대신 너와 일정 거리를 유지하라고 경고했지. 나는 주저앉았다. 모든 게 무너졌다. 엄마는 죽었다. 이모는 14년 동안 나를 멀리서 지켰다. 아버지는 모든 걸 조작했다. 그리고 나는 아무것도 몰랐다. 하지만 하연은 임무를 어겼어. 너한테 정체를 밝혔고 감정적으로 접근했어. 그건 위험해. 누군가 그 연결고리를 알아채면 너도 표적이 돼. 그래서 이모를 제거하려는 거예요? 보호하려는 거야.
거짓말이에요. 나는 소리쳤다. 아버지는 이모를 처리하려는 거잖아요. 제거하려는 거잖아요. 아버지는 차갑게 웃었다. 도연아, 넌 아직 어려. 이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하연은 이미 선을 넘었어. 그 여자를 살려두면 너도 위험해져. 그럼 전 이모를 선택할게요. 나는 뒤돌아 문을 향해 달렸다. 아버지가 소리쳤다. 나가면 다시는 이 집에 들어올 생각 마. 나는 멈추지 않았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내려갔다. 로비를 빠져나가 거리로 뛰어나갔다. 핸드폰을 꺼내 이모에게 전화했다. 이모 어디에요? 도연아, 넌 왜 안 도망쳤어? 이모 어디 있냐고요? 남산타워 아래 공원 벤치. 서둘러. 전화가 끊겼다. 나는 택시를 잡아 타고 남산으로 향했다. 차창 밖 풍경이 빠르게 지나갔다. 머릿속은 복잡했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그녀는 엄마가 아니었다. 하지만 14년 동안 임무가 아닌 사랑으로 나를 지켰다. 그리고 나는 그 사랑을 지키고 싶었다. 비록 친엄마는 아니어도 그녀는 내게 엄마보다 더 엄마 같은 사람이었으니까. 남산 공원은 고요했다. 겨울 저녁 차가운 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지나갔다. 멀리서 서울타워의 불빛이 반짝였다. 나는 공원 벤치들을 하나씩 지나쳤다. 빈 벤치. 연인들이 앉은 벤치. 노인이 신문을 보는 벤치. 그리고 마지막 벤치에 그녀가 있었다. 김하연. 이모. 여전히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다. 고무 장갑은 벗었지만 손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녀는 벤치에 구부정하게 앉아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다가가자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왔구나. 이모. 그 단어가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뭔가 무너졌다. 목이 메었다. 앉아라. 나는 그녀 옆에 앉았다. 한동안 둘 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고 누군가의 웃음소리가 바람에 실려왔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모든 걸. 그래. 친엄마가 날 낳고 죽었다는 것. 이모가 14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날 지켜봤다는 것. 그리고 계약이 있었다는 것. 하연 이모는 작게 웃었다. 쓸쓸한 웃음이었다. 내 아버지는 항상 정확해. 사실만 말하지. 감정은 빼고. 왜요? 왜 그렇게 해야 했어요? 이유가 뭐 필요해? 너는 내 조카였어. 수연 언니의 아들이었어. 그걸로 충분했어. 하지만 14년이에요. 14년 동안 청소부로 일하면서 매일 날 보면서도 한 번도 말 걸지 않았잖아요. 계약이 있었으니까. 계약 후? 그게 뭐가 중요해요? 이모는 나를 돌아봤다. 눈가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다. 중요하지. 계약을 어기면 너한테 다시는 못 가. 내 아버지는 그렇게 말했어. 하연 씨, 당신이 도연이에게 접근하면 그날로 계약은 끝입니다. 그리고 다시는 근처에도 오지 못하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참았어. 14년 동안.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런데 왜 이제는 말한 거예요? 계약 어기고? 너한테 들켰잖아. 내 무릎 얘기했을 때 내 표정 봤어. 이상하다는 얼굴. 그래서 생각했어. 어차피 들킬 거면 차라리 내가 말하는 게 낫겠다고. 그럼 제거당할 줄 알면서도요? 응, 이모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 아버지가 날 제거하려는 거 알아. 계약 위반했으니까. 하지만 괜찮아. 난 이미 14년 넘게 살았어. 덤으로 산 거야. 무슨 소리예요? 나는 소리쳤다. 공원에 있던 사람들이 잠깐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다. 이모는 제거당해도 괜찮다고요? 그게 말이 돼요? 도연아, 이모는 내 손을 잡았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다. 14년 동안 걸레질하고 바닥 닦고 쓰레기통 비우며 거칠어진 손. 난 내 인생을 훔친 게 아니야. 난 그저 내 곁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널 지키고 싶었어. 그런데 왜 멀리서만 봤어요? 왜 진작 말하지 않았어요? 말했으면 어땠을까? 나는 내 이모야. 내 엄마는 죽었어. 그렇게 말했으면 넌 행복했을까?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너는 아버지한테 엄마가 널 버렸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어. 그래서 엄마를 미워했고 찾지 않았고 그리워하지도 않았어.
그게 내 아버지가 원한 거였어. 너를 안전하게 지키려고. 안전이요? 응. 내 엄마는 사고로 죽은 게 아니야, 도연아. 누군가 의도적으로 죽였어. 선우가에 반대하는 세력이 너희 엄마를 제거한 거야. 그리고 그들은 지금도 어딘가에 있어. 만약 내가 엄마를 그리워하고 나 같은 사람을 따르게 되면 너도 표적이 될 수 있었어. 그래서 이모는 청소부가 된 거예요? 날 지키기 위해서요? 응. 그렇게라도 널 곁에서 지키고 싶었어. 딱 거기까지만이라도. 그 말이 심장을 찢었다. 나는 고개를 떨궜다. 눈물이 났다. 참으려 했지만 참을 수 없었다. 이모. 응? 전 이모를 한 번도 제대로 본 적이 없었어요. 매일 지나쳤는데 단 한 번도 고마워하거나 관심 가지거나 심지어 이름도 몰랐어요. 괜찮아. 괜찮지 않아요. 이모는 14년 동안 날 지켰는데 난 아무것도 몰랐어요. 나는 울었다. 처음으로 누군가 앞에서 이렇게 울었다. 아버지 앞에서도 친구들 앞에서도 울지 않았던 내가 지금 이 벤치에서 무너졌다. 이모는 내 등을 쓰다듬었다. 조심스럽게 마치 깨질까봐 두려운 듯. 미안해, 도연아. 내가 더 용기 있었다면 진작 말했을 텐데. 이모는 잘못 없어요. 아니야. 난 겁쟁이였어. 계약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사실은 두려웠어. 내가 날 거부할까봐. 당신은 내 엄마도 아닌데 왜 나한테 이래요? 라고 말할까봐. 전 그런 말 안 해요. 고마워. 이모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를 꺼냈다. 낡은 편지 봉투였다. 이거 넣어줄게. 뭐예요? 내 엄마가 죽기 전에 쓴 편지. 나한테 맡겼어. 하연아, 만약 내가 죽으면 도연이가 20살 되는 날 이 편지를 줘. 그렇게 부탁했어. 나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받았다. 봉투에는 도연에게라고 적혀 있었다. 엄마의 글씨였을 것이다. 읽어봐. 나는 봉투를 뜯었다. 안에는 한 장의 편지지가 들어 있었다. 잉크가 번진 곳도 있었고 구겨진 자국도 있었다.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도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없을 거야. 미안해. 엄마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어. 내가 자라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 첫걸음, 첫말, 첫 학교. 다 놓쳤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엄마는 널 사랑했어. 내가 세상에 나오는 순간 엄마는 알았어. 이 아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겠다고. 하연이가 널 돌봐줄 거야. 내 동생은 나보다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야. 부탁했어. 도연이를 지켜달라고. 도연아, 행복하렴. 엄마 없이도 행복하게 살아줘. 사랑해. 편지가 눈물에 젖었다. 나는 이모를 돌아봤다. 그녀도 울고 있었다. 이모. 응? 전 이모 때문에 행복했어요. 비록 몰랐지만 이모가 있어서 전 외롭지 않았어요. 이모는 날 꼭 안았다. 14년 만에 처음으로. 고마워, 도연아.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인생에서 진실을 등지고 산 건 나였다. 미움도 외로움도 선택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지금 생각해보면 이 사람이 내 진짜 가족이었다.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이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닿았다면 잠시 멈춰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의 이야기 속에서 살아갑니다. 때로는 주인공으로 때로는 조연으로. 조용히 나를 응원하고 있는 내 주위 사람들을 둘러봐주는 건 어떨까요? 당신의 작은 클릭이 또 다른 누군가의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